안녕하세요. 파워플란트 치과 원장 박보관입니다. 저번에 이야기 말미에 드리다 말았는데 VIP 신드롬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VIP 신드롬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의사들이 환자를 진료할 때 특수관계에 있거나 특별한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진료할 때 자기가 평소에 하던 것보다 훨씬 더 긴장을 하게 되거나 혹은 그 반대로 부주의하게 돼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뭐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뭐 통칭하는 그런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내 아들을 치료한다거나 내 아내를 치료한다거나 할 때 뭐 중요한 설명 내용이라든지 뭐 검사해야 될 그런 사항들을 깜빡 놓친다거나 혹은 이제 제가 저의 은사님을 뭐 치료한다거나 했을 때 너무 긴장한 나머지 평소의 실력보다 더 서투른 움직임을 보이게 된다거나, 그리고 더 극단적인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을 내가 치료해야 된다거나 임플란트를 심어야 된다고 하면은 엄청 많이 긴장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보시는 진료하는 과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대통령의 크건 작건 간에 수술을 진행해야 하는 그런 과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람의 손길이 많이 닿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긴장을 하거나 혹은 반대로 너무 긴장을 안 하게 됐을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VIP 신드롬이라는 게 그걸 느껴서 내가 무슨 일을 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만 그냥 내가 심리적인 부담감을 느낀다, 그런 내용 정도거든요. 어떤 사람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는 그것 때문에 크게 문제된 적은 없고, 다만 이제 뭐 자잘하게 아내에게 들었던 잔소리라고 한다면은 왜 마취한다고 말도 안 하고 마취를 하느냐 라든지, 장인 장모님 임플란트를 하는데 유독 더 긴장 속에서 진행을 했다거나 그래서 문제가 됐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고요. 그래서 항상 그 시술이나 수술을 진행하는 사람으로서는 가까운 사람이라든지 이분은 뭔가 특별히 해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심리적 압박감이 있으면 아무래도 마음 편하게 최선을 다하기는 조금 힘든 환경이 될 수 있다 라는 그런 단어 정도 되겠죠. 저희 병원에도 멀리서 환자분들이 오시거든요. 뭐 강원도에서도 오시고 뭐 경상도에서도 오시고 하지만 사실 너무 멀면은 사실 저희는 연락이 오면은 꼭 여쭤보거든요. 정말 케이스가 첫 번째 어려운지, 그리고 왔다 갔다 하시는 그 시간이라든지 뭐 차비라든지 비용까지 고려했을 때, 치과는 또 게다가 한 번 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여러 번 오셔야 되기 때문에 환자분한테 여쭤봐요. 어떤 분들은 전혀 그런 거 개의치 않고 뭐 오실 테면 오세요, 뭐 갈 때면 가세요 하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저는 다른 게 아니라 그분이 이제 멀리서 오시는 왔다 갔다 하는 그 수고라든지 그런 비용이 가장 저는 마음에 좀 걸리더라고요. 그래도 저에게 어쨌든 오시겠다고 하는 분들은 제가 굳이 말리거나 그러진 않죠. 그 이유는 가령 예를 들어볼게요. 뭐 임플란트를 뭐 여러 개를 심든 한 개를 심든 어쨌든 과정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그 모든 과정들이 사실 저기 병원 앞에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은, 직장이 저희 근처라고 한다면 그냥 오시라고 약속 잡아드리면 돼요.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건 저는 환자도 오는 발걸음이 가볍고 진료하는 사람도 손과 마음이 가벼운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사실 제가 연차도 꽤 되고 경험도 많기 때문에 뭐 오는 환자분에 따라서 긴장을 한다거나 그런 심리 상태는 사실 이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사들끼리 만나서 이야기하거나 이제 직원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간혹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가능하면 시술하는 의사들이 환자에 대해서 많이 모르고 환자의 얼굴도 모르는 게 좋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해요. 혹시 들으면 얼굴도 모르고 뭐 가면은 의사하고도 뭐 이런저런 얘기도 주고받고 해야지 더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기는 한데, 오히려 그게 시술하는 사람으로서는 좀 미안한 마음으로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의도치 않은 실수를 한다거나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혹시 보시는 분들은 의사가 저렇게 무심코 일해서야 되겠느냐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기는 한데, 사실 시술하는 사람은 항상 마음을 잔잔한 호수처럼 평정심을 유지하고 발휘하는 게 가장 좋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간혹 환자분들께서 제 이제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정말 좀 잘해달라, 특별히 좀 잘해달라 라는 그런 부탁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그분에게 꼭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환자분, 저는 항상 환자분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그렇고 저희 가족도 그렇고 다 같은 마음으로 진료를 한다. 누구라고 더 잘해주고 누구라고 더 못해주지 않는다. 왜냐면은 치과에서는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가 다 비용이고 하기 때문에, 제가 어머님을 한 번 더 수술하게 된다거나 한 번 더 오시게 만든다거나 본을 한 번 더 뜬다거나 하는 것 자체가 저로서도 비용이 드는 부분이고, 그것 때문에 환자분이 섭섭해 하신다고 하면은 그 또한 저로서는 별로 받고 싶지 않은 스트레스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뭔가 환자분이 섭섭한 일이 생겼을 때 일일이 감정적으로 그 감정을 달래주고 막 무시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폰을 다시 뜨는데 정말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사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친분이 있고 특수관계에 있다라고 하면은 그 자체가 내가 뭔가 잘못한 일 같고 막 죄 지은 사람 같고 절대 그런 게 아닌데, 저는 이제 그래서 저는 특수관계를 주로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뭐 그런 거에 전혀 관심이 별로 있진 않고,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멀리서 온다고 하면 항상 저에게 그게 특수관계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멀리서 오는 것 자체가 좀 미안스럽고 꼭 세상에 의사가 나만 있는 것도 아닌데, 근데 또 환자분은 또 그게 아닐 수도 있거든. 그래서 나는 주변에 이렇게 의사가 많고 했기 때문에 다들 아는 사람들 한 명씩은 있을 거고 뭐 그렇게 생각을 저는 이제 하지만, 사실 안 그런 사람들도 있고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을 거고, 좀 더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속이지 않고 뭐 잘해주려는 마음이 있는가, 내가 여기서 지금 이 사람에게 몸을 맡기는 게 정말 최선일까 라고 그런 고민들을, 걱정들을 항상 하고 올 텐데, 근데 저는 그냥 항상 병원 안에서 이 환자 한 명 보는 거 그냥 그게 항상 일과고, 직원들 보기에 내가 생각했을 때 부끄럽지 않게 일하는 게 항상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VIP 신드롬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의사들이 쓰는 단어이긴 하지만 어떻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환자와 의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냥 긴장 관계를 설명해주는 단어가 아닐까라고 그런 생각도 들고, 이 사람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라고 했을 때 환자가 갖는 의문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지만, 의사들로서는 의사들도 이제 사람마다 성격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왜 의사들이 보통 한 명 한 명 시술을 할 때 최선을 다하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단어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야기가 좀 산만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아마도 높은 확률로 치과 의사가 됐든 안과 의사가 됐든 뭐 물론 안 좋은 의사들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들도 많기는 하지만, 이렇게 소수술이든 대수술이든 반복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아마 특별히 부탁하지 않아도 보통은 그분의 최선을 다하고 있을 확률이 많다. 최소한 저는 그러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부탁하지 않으셔도 정말 한 분 한 분 다 잘해드릴 수밖에 없다. 근데 사실 뭐 그런 거죠. 뭐 삼성전자에서 회사가 크고 서비스 마인드가 있고 어떤 정책, 방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제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별 문제 없이 AS도 받고 뭐 제품 교환도 받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뭐 그런 거랑 약간 비슷한 거죠. 너무 사람들이,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전부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너무 시스템이 아닌 그냥 마음에 의해서만 자꾸 움직이게 되면은 오히려 일하는 사람들도 스트레스 받고 받는 사람은 오히려 그 서비스에 대해서 만족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원장님들께 드리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뒤돌아서서 마취하면은 누구였는지 까먹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정 떨어지고 별로 안 좋아 보일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후배 치과 의사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 순간만은 최선을 다하되 그 사람이 누구인지 차라리 잊어라. 그게 어느 정도냐면은 뒤돌아서면 잊어버릴 정도로 그 사람을 잊는 게 좋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뭐 대통령이든 어머니든 다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단어를 병원에 도입할 수는 없지만 얼굴도 모르는 게 낫다라는 그런 방식이 통하려면 첫 번째, 문제가 없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첫 번째 문제가 없어야 되고, 두 번째, 문제가 생겼다고 해도 의사가 그 문제에 대해서 너무 마음을 담으면 안 돼요. 뭐가 깨졌다, 다시 해줍니다. 뭐 다시 심어야 돼, 그럼 다시 심어요. 뭐 왜 문제 됐지, 뭐 그리고 이 사람에게 비용을 더 얼마 받아야 되지, 그런 게 막 복잡해지면은 사실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직원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냥 이거 다시 하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드러나지 않은 처음플란트의 케어 플러스네.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가끔 이제 직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원장님 조금 다시 폰 뜨거나 이런 횟수를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손실을 줄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전 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냥 그런 건 직원이 걱정할 내용은 아니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출근했을 때 수술대를 다시 준비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그 일만 하면 된다. 그리고 해야 될 업무에만 집중하면 된다. 그런 거죠. 왜 그래야 되는지, 혹은 이제 이거를 직원이 그런 거를 고민하기 시작하면은 사실 그런 거 하면 안 되거든요. 그건 원장이 할 일이죠. 원장이 할 일이고. 그래서 환자의 만족에 집중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멋있다. 멋있다. 오는 환자분에 따라서 긴장을 한다거나 이제 그럴 뭐라고 해야 되지? 그걸 짬밥. 그러니까